일단은 두산중공업한테 줬어요. 그러면 퓨어셀 아메리카랑 비유랑 퓨어셀이랑 뭔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리는 9월 30일 현재 시각은 1시 4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이랑 두산 퓨어셀 뭐 일단 지분 같은 걸 좀 보면은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혁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일단 설명을 차근차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 있잖아요. 우행보를 하고 있어요. 시장조차 시장성 요인으로 해가지고 조금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들인 건 맞다. 근데 우리가 시장 요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성 요인이랑 개별적 요인이 있습니다. 개별적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개별적 요인들의 기업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프리미엄에 붙는데 여기 시장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 기대감 또는 그 실망감입니다. 기대감 또는 실망감이잖아요. 기대감이 있다. 기업의 이 기업 가치가 본래 가치가 1,000원이에요. 근데 시장 가치, 시장성 요인 이런 것들도 뭐 지수의 움직임 뭐 그런 것도 되겠죠. 이게 긍정적이었을 때, 아니면 부정적이었을 때 실망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개별적 요인은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거고 시장성 요인은 시장 가치에서 기대감이 100원이다. 그럼 1,1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프리미엄 붙는다. 이게 1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실망감은 마이너스가 되죠. 실망감이 마이너스 100원이다. 실망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00원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원이 되면은 이 기업 가치가 9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여의치가 않아. 채권 시장에 환율 시장에 단기적인 강세기 때문에 자금이 일로 빠져나가. 증권 시장에서 이 자금이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해를 해줄게. 대신 나중에 올라가죠. 이 구간 하방의 지지력은 이탈하지만 말아줘. 여기만 좀 지켜줄 때만 지켜주면 나중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주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지금 121선 이렇게 모아지고 있고 61선 모아지고 있잖아요. 여기 이런 상황에서 뚫고 올라가느냐 하락하느냐, 근데 뚫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들이 프리미엄 기대감들이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요인들을 보잖아요. 이 요인들이 뭐냐? 일단은 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전, 가스터빈, 뭐 수소, 자, 그리고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 수소 쪽에는 이 기업의 사활을 원전이 좀 축소되고 있다 보니까 신규 수주가 아직까지는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작년 대비해서는 수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이제 어제 제 개인 채널에다가 두산중공업 브리핑을 좀 해드렸었어요.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신규 수주 잔고가 조금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그렇다라고 해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채널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거죠. 여기 보면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액 대비 수주가 무조건 매출액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납품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매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생산해서 납품을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적자가 되는 거고. 근데 수주를 받아가지고 납품을 해줬다.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계약하는 대로 이제 납품을 해줬어.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반영이 되는 것들. 근데 단기 순이익이 얘가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흑자가 났었어요 원래. 근데 단기 순이익 진짜 내 돈, 내가 진짜 본 거,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 단기 순이익이 적자다 그러면 돈을 못 번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다. 뭐 다른 요인들 두산건설 살리기 위해서 두산인프라코 살리기 위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단에 돈을 빌렸던 것들이죠. 마이너스 났잖아요. 근데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이 안 나면 뭐 어떻습니까? 안 나면 어때요? 왜냐면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면 되는 거예요.
1.5조가 났는데 영업이익이 진짜 실제로 번 돈이 마이너스가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1.5조 이거 번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2조가 만약에 났다 그러면 적자폭이 축소가 되긴 했겠죠. 매출액이 그렇게 중요한 거긴 그래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1.5조가 안 나오면 1.2조 수주라고 하는데 이것만 나오면 뭐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랑 지배주주 순이익이 흑자가 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봤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을 봐야 되죠. 자, 두산, 중공업, 퓨어셀 봤을 때 두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자 크게 보면은 두산 퓨어셀 뭐 아메리카 자 이 수소죠 수소 그리고 퓨어셀 BU 이거는 SOFC라고 제 채널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SOFC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이고 자 이전에 얘가 이제 퓨어셀 두산 퓨어셀이었잖아요. 얘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아메리카가 미국이죠. 퓨어셀은 국내용이었는데 두산중공업에 자산을 불려주고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율이에요. 이 자산 대비 부채 이렇게 했을 때 자산이 늘어나면은 부채가 그대로라고 해도 감소가 되는 이 퍼센테이지가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면은 부채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퓨어셀을 줬어요. 두산이 줬어요. 근데 아쉬운 거지. 얘는 수소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두산 중공업도 수소 쪽으로 뭐 가스터빈하고 뭐 등등등 사업을 하고 있죠. 원전이나 사업하고 있지만 두산은 지금 원전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좀 행보를 넓히기 위해서 수소 산업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에요. 제가 제 채널에 영상들 보면 두산중공업 여기 올렸죠. 그리고 여기 두산 SOFC 가정용 이거 담당자님이랑 같이 설명을 한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이 SOFC가 뭔지 가정용이랑 이게 두산 퓨어셀은 국내 발전용이거든요. 국내 발전소용 그리고 중국에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출을 계약을 했죠. 약간 이런 쪽으로 퓨어셀 지분을 좀 줬는데 두산 쪽으로는 지금 두산이 지금 하는 것들은 수소를 단일화 시키려고 이래 합병을 완전히 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만간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랑 퓨어셀이랑 뭔가 좀 이제 이거는 또 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생산은 따로 이렇게 하고 얘는 발전소고 얘가 가정용이니까 분리가 되어 있긴 한데 시너지는 얘가 기술을 개발하면 얘가 두산 퓨어셀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뭔가 기업적인 지분을 좀 개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산중공업한테 줬어요. 그러면 퓨어셀 아메리카랑 비유랑 퓨어셀이랑 뭔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얘네가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면은 두산 퓨어셀 이게 하나의 회사가 된다고 해주십시다. 이게 만약에 가정을 해서 가칭 예를 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예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서 퓨어셀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나. 여기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퓨어셀이 한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퓨어셀 이렇게 되지 않겠냐. 퓨어셀 뭐 통칭 두산 이게 두산 퓨어셀 여기 안에 미국 퓨어셀 아메리카가 있고 비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두산 이 지분 구조 두산 중공업도 이 두산 퓨어셀의 지분 구조가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 기업이 뭐 1,000억짜리였다. 근데 이 기업이 뭐 1,000억 원, 뭐 500억짜리였다. 그럼 2,500억이 되는 거죠. 이게 합쳐지니까. 이게 2,500억짜리 기업을 해서 이 기업 가치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뭔가 트리거가 좀 돼줘야 된다. 그래야지 두산중공업이 원전, 수소. 그러니까 두산이 끌고 가고 끌어주고 두산이 조금만 끌어주고 퓨어셀이 밑에서 두산중공업을 밀어주고 퓨어셀이 돈을 잘 벌면 잘 벌수록 두산중공업의 이 지분에 대한 가치 배당 뭐 지분 수익률 그런 것들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산이 위에서 당겨주고 끌어주고 밑에서 퓨어셀이 밀어주고 그런 구조들. 자, 이게 퓨어셀 두산중공업은 원전 쪽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뭐 신규적으로 뭐 소형 원전 모듈 그런 쪽으로도 수주가 앞으로 성장을 할 거다. 신환경적인 그런 행보들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가정용이랑 SOFC 그리고 PAFC, PEMFC 이런 식으로 그 가정용 발전기 수소 사회 그런 것들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개편하는 흐름들도 지금 또 이제 슬슬 나와줄 때가 됐다. 자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두산중공업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나온 뉴스들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제 예상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아, 알고만 계시고 그냥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은 여기 위에 링크를 배너로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김효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는 것들이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9월 28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고, 장전 같은 경우에서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요인들로 증시가 움직일 것인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시 SH에너지화학 현재가 1,100원, 1차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4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이현제약 현재가 57,500원, 1차목표가 59,300원, 손절가 54,2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켄트로스 현재가 13,700원, 1차 목표가 14,1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들은 차트와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 수익을 냈고 어떤 종목들이 보유 중인지 실시간으로 댓글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은 그날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종목들 추천을 드린 것들을 보면 내역들도 이렇게 언제 며칠 어떤 종목 드렸는지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조건 전부 다 100% 수익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되겠죠. 자, 수익이 상당히 잘 나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PC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놀러 오세요. VIP 회원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